살던 집을 나서던 날, 문고리를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손의 감촉을 기억하십니까? 30년, 어쩌면 40년을 살았던 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거실, 명절마다 북적이던 부엌, 밤마다 잠들었던 작은 안방. 그 집을 떠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두고 온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집은 이제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되고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이 되며 때로는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집을 고를 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맙니다. 평수가 넓으면 좋을 것 같고, 신축이면 괜찮을 것 같고, 역세권이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집에서 살아보면 넓은 집이 외롭고, 새 집이 차갑고, 노후의 집은 젊었을 때의 집과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자가 아니라 안식이고, 자랑이 아니라 편안함이며, 미래 가치가 아니라 오늘의 평온입니다.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이란 무엇인지. 이 이야기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평범하게 살아온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집을 소유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집은 자산이었고 투자였으며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일흔을 바라보면서 집의 의미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천장,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의 각도,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그 짧은 복도,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산 가치가 아니라 하루의 질이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출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피곤함이 더 빨리 오고 익숙한 곳이 더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집은 이제 세상 전부가 됩니다. 하루 중 20시간 이상을 보내는 공간. 친구를 만나러 나가지 않는 날은 온종일 머무는 공간. 아플 때, 외로울 때, 생각이 많아질 때 돌아오는 공간. 그래서 노후의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틀이고 마음을 쉬게 하는 그릇이며 우리의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늦게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집을 보기 때문입니다. 투자 가치, 평수, 브랜드, 학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한 나이가 되었으며 브랜드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삶이 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작지만 매일 느끼는 것들, 불편하면 하루하루가 힘들어지는 것들. 집은 이제 우리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집은 하나가 됩니다. 집이 불편하면 몸이 아프고, 집이 어두우면 마음이 무거워지며, 집이 외지면 삶이 고립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은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고를 때 위치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좋은 위치의 기준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과의 거리, 학군, 교통, 상권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 후에는 출퇴근이 없고 아이들 학교도 없으며 백화점보다는 동네 시장이 더 가깝고 편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중요한 인프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병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정기 검진, 약 타러 가는 일, 갑자기 아플 때, 이럴 때 병원이 가까우면 마음이 편합니다. 특히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이 3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면 좋습니다. 동네 의원도 중요하지만 큰 병이 생겼을 때 멀리까지 나가야 한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약국입니다. 약국은 생각보다 자주 갑니다. 약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때, 걸어서 5분 안에 약국이 있다면 큰 안심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장과 마트입니다. 노후에는 장을 자주 봅니다. 큰 장을 한 번에 보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조금씩 사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전통시장이나 슈퍼, 작은 마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면 결국 장 보러 나가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네 번째는 대중교통입니다. 차가 있어도 나중에는 운전을 그만두게 됩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운전이 두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버스나 지하철이 가까우면 그나마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은 결국 집에만 갇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산책로입니다. 공원, 천변, 작은 산. 이런 곳이 가까우면 삶이 달라집니다. 노후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그런데 걷기 좋은 곳이 가까워야 매일 나갑니다.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공원은 결국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춘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지병이 있는 분이라면 병원이 최우선입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고 외출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산책로와 대중교통이 중요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배달이나 장보기에 의존하는 분이라면 시장과 마트가 가까운 곳이 편합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걸어서 혹은 짧은 거리에 있느냐입니다. 차로 10분이면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운전을 못하게 되면 그 10분이 30분, 1시간이 됩니다. 택시를 부르고 기다리고 타고 가는 과정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은 도심이냐, 외곽이냐 보다 생활 인프라가 걸어서 닿는 거리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넓은 집이 좋은 집이다. 좋은 아파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넓고 좋은 아파트일까요? 우리는 평생 넓은 집을 꿈꿔왔습니다. 방 4개짜리 거실 넓은 집, 베란다 큰 집. 젊었을 때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아이들 방, 서재, 안방, 작은 방. 집에 사람이 많았고 살림이 많았으며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30살 직장인에게 좋은 아파트와 65살 은퇴자에게 좋은 집은 다릅니다. 자식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손주들이 놀러 올 때를 대비해서 넓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떠났고 서재에 쌓인 책은 이제 잘 읽지 않으며 손님이 오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1년에 몇 번 옵니다. 명절에 오고 부모님 생신에 오고 가끔 주말에 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러와서 몇 시간 놀고 밥 먹고 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몇 번을 위해서 1년 내내 넓은 집을 관리해야 합니다. 쓰지도 않는 방에 보일러를 틀고 사람도 없는 거실에 불을 켜고 텅 빈 공간을 데우느라 난방비와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소할 곳이 많아집니다. 쓸고 닦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예전 같으면 한두 시간이면 끝났을 청소가 이제는 반나절이 걸립니다. 넓은 집은 이제 짐이 됩니다. 비어있는 방을 보면서 외로워하고 넓은 집 안을 혼자 걸으면서 쓸쓸해집니다. 너무 넓은 공간은 쓸쓸함을 키웁니다. 발자국 소리가 울리고 텅 빈 방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며 우리가 왜 이렇게 큰 집에 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의 집은 작아도 됩니다. 아니, 작은 게 좋습니다. 부부 둘이 살 거라면 25평이면 충분합니다. 20평도 괜찮습니다. 혼자 살 거라면 15평이면 됩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작은 주방, 화장실 하나.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집은 관리가 쉽습니다. 청소하기 쉽고 난방비가 적게 나오고 모든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안경을 어디 뒀는지 찾기 쉽습니다. 큰 집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찾다가 지쳐서 포기합니다. 작은 집은 안전합니다. 동선이 짧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몇 걸음 안 걸립니다. 주방에서 거실까지 가까우니 음식을 나르다 넘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작은 집은 경제적입니다. 집값도 낮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재산세도 적습니다. 여유가 생긴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병원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큰 집을 고집합니다. 왜일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집에 살면 창피하지 않을까? 자식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큰 집에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부모가 편하게 사는 겁니다.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집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후의 집은 크기가 아니라 질입니다. 넓이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할 때 물건을 줄여야 합니다. 큰 집에서 쌓아온 짐을 그대로 가져가면 작은 집이 창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인생의 정리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나눠주는 겁니다. 물건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도 가벼워지고 삶도 가벼워집니다. 노후는 가벼움의 시간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걷는 시간입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닌 구조입니다. 같은 평수라도 방이 어떻게 나뉘어 있느냐, 복도가 길게 늘어져 있느냐, 거실과 부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집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후의 좋은 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동선이 짧아야 합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거실에서 안방까지, 부엌에서 화장실까지. 이 거리들이 짧을수록 생활이 편합니다. 나이가 들면 걷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되지만 집안에서까지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긴 복도를 매번 오가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특히 화장실이 중요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길. 그 길이 멀면 힘듭니다. 불을 켜야 하고 복도를 지나야 합니다. 그 사이에 넘어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노후의 집은 화장실이 가까운 집이어야 합니다. 둘째, 단차가 없어야 합니다. 문턱, 베란다 턱, 화장실 경계. 이런 작은 단차들이 나중에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지팡이를 짚거나 걸음이 불편해졌을 때 1~2cm 차이도 넘어질 위험이 됩니다. 셋째, 수납이 허리 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높은 선반에 올려둔 물건, 바닥 깊숙이 쌓아둔 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꺼낼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손을 높이 뻗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화장실이 2개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 때 아침에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건 의외로 불편합니다. 나이가 들면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어나고 급할 때가 많아집니다. 작은 배려지만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째, 채광과 환기가 좋아야 합니다. 햇볕 안 드는 집은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특히 낮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노년에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시간과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통풍이 되는 집은 여름에 시원하고 공기가 자주 바뀌어 쾌적합니다. 창문이 한쪽에만 있는 집은 답답하고 습기도 차며 냄새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집의 생김새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실제로 살 수 있는가를 상상하는 겁니다. 집을 보러 가서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가고 화장실에 가고
방에 들어가고 창문을 열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움직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이 집이 내 몸에 맞는지, 내 생활에 맞는지, 사진으로는 모릅니다. 직접 느껴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편한 집의 조건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구조와 동선입니다. 매일 살기 편한 집. 이것이 노후에 필요한 집의 진짜 기준입니다. 노후의 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부 둘이 사는 집과 혼자 사는 집은 다른 집입니다. 같은 평수, 같은 구조라도 느낌이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가 서로의 친구이자 간병인입니다. 외롭지 않고 아플 때 챙겨줄 사람이 있고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항상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전에는 낮에 각자 일을 하고 저녁에 만났지만 은퇴 후 이제는 하루 종일 함께 보내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행복할 수도 있지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는 집은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방이 2개면 좋습니다. 각자 방을 쓸 수 있으니까. 방이 하나라면 거실에 각자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남편은 소파 이쪽, 아내는 소파 저쪽. 각자 책을 보고, 각자 TV를 보고, 각자 시간을 보냅니다. 같이 있되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역할 분담입니다. 집안일을 누가 하는지 정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내가 다 했지만 노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둘 다 나이 들었습니다. 둘 다 힘듭니다. 그러니 나눠서 하는 겁니다. 요리는 아내가 하고, 설거지는 남편이 하고, 청소는 번갈아 하고, 빨래는 함께 하고, 이렇게 나누면 한 사람에게 부담이 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잘 잤어? 낮에 오늘 몸은 괜찮아?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작은 확인이 큰 안심이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이혼했거나 원래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유가 무엇이든 혼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넘어져도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대비해야 합니다. 바닥에 물이 있으면 바로 닦고 전깃줄이 걸리적거리면 정리하고 높은 곳에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 이웃, 친구, 누구라도 좋으니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할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나 괜찮아.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요즘은 응급 호출 장치도 있습니다. 목에 거는 버튼, 손목에 차는 시계. 위급할 때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연락이 갑니다. 이런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외로움 관리입니다. 혼자 있으면 말이 없어집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야 합니다. 매일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산책하면서 이웃과 인사하고 경로당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사람입니다. 혼자 산다고 고립되면 안 됩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고립되는 게 외로운 겁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혼자 살면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기 쉽습니다. 아침을 안 먹고 잠을 이상한 시간에 자고 씻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그러면 무너집니다. 혼자 살아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잡니다. 그 규칙이 삶을 지탱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 집 근처에 살까 아니면 따로 살까? 어떤 부모는 자식과 가까이 살고 싶어 합니다. 손주를 자주 보고 싶고, 아플 때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거리가 안심되며, 외로울 때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일부러 거리를 둡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고, 자주 보면 오히려 마찰이 생기며,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게 낫다고 여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성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산다고 해서 마음이 가까운 것은 아니고, 멀리 산다고 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식 집 바로 옆에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점은 분명합니다. 손주를 자주 볼 수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외로움을 덜 느낍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흐려집니다. 우리 딸인데 뭐 우리 아들인데 뭐. 하면서 자꾸 들락날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사생활이 침범됩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자식 부부가 다툴 때 부모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살면 어떨까요? 좋은 점은 각자의 삶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만나고 싶을 때 계획을 세워서 만나며 그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받기 어렵고 자주 못 보니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며 외로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적정 거리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너무 가깝지 않아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수 있고, 너무 멀지 않아서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는 거리. 이 정도면 주말에 손주 얼굴을 보러 갈 수 있고, 명절에 모이기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갑자기 아플 때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관계가 좋다면 가까이 살아도 문제없고, 관계가 불편하다면 멀리 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노후의 삶을 바꾸는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면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며 서로 필요할 때 손을 내밀되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가까움입니다. 집을 고를 때 자식 근처에 살아야 하나? 고민하기보다 우리 관계는 어떤 거리가 편할까? 물어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내가 편한 거리가 어느 정도니?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 편한 선택을 하는 것. 어떤 분들은 아예 자식과 한 집에 삽니다. 손주를 돌봐주기 위해,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서로 의지하기 위해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하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같은 공간에서 오래 지내면 충돌이 생깁니다. 생활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며 서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과 함께 살 때는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첫째, 공간을 확실히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부모 방과 자식 방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문을 닫으면 서로의 영역이 되고, 그 안에서는 간섭받지 않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거실이나 부엌은 공용 공간이지만 각자의 방은 절대 영역입니다.
노크 없이 들어가지 않고 허락 없이 정리하지 않으며 사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 둘째, 생활 패턴을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 있고 부모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리듬을 바꾸려 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자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며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갈등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셋째, 손주 양육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손주가 귀엽고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되고 자식이 잘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주체는 부모입니다. 조부모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키워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자식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중 하나입니다. 대신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뭐니?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고 그마저도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손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넷째, 경제적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함께 살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돈입니다. 생활비, 식비, 관리비.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애매하면 계속 불편한 감정이 쌓입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낼 수 있어. 너희는 이만큼 부담해 줄 수 있니? 명확하게 정하면 서로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돈 문제를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말에 자식 가족끼리 외출하면 부모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며칠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고향에 다녀오면 자식도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는 시간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같이 사는데 뭘 고맙다고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라도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에게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함께 사는 집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은 축복이 될 수도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서로를 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40년을 한 집에서 사신 75살 할머니입니다. 자식 셋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집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그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빌라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계단이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장을 보고 올라오면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이사하라고 했습니다. 엄마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가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거부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인데 어떻게 가니? 너희 아버지 추억도 있고 너희들 큰 추억도 있는데. 그러다 어느 겨울날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때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옮겨야겠구나. 자식들이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1층 20평짜리 작은 아파트. 병원과 시장이 가깝고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너무 작지 않니? 하지만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쉬워요. 이사하는 날 40년치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걸 버렸습니다. 오래된 가구, 안 쓰는 그릇, 낡은 옷 버리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추억인데. 하지만 새 집의 짐을 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관리하기 쉬웠습니다. 무엇보다 1층이라 밖에 나가기 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어. 여기가 훨씬 편해. 지금은 매일 산책을 나가십니다.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경로당에 가서 사람도 만나십니다. 예전보다 활동적으로 사시며 예전보다 건강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분께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래 살던 집을 끝까지 지키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집이 나를 힘들게 하면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추억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집도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사가 쉽지 않습니다. 짐을 싸고 옮기고 새 집을 정리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힘들고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미룹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내년에는 그러다 결국 못 옮깁니다. 하지만 이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내게 맞지 않을 때, 계단이 힘들 때, 병원이 멀 때, 외로울 때, 그때는 미루지 말고 옮겨야 합니다. 이사는 단순히 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하면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환경이 바뀝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이웃, 새로운 병원, 새로운 시장. 모든 게 새롭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적응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둘째, 습관이 바뀝니다. 새 집에 가면 새로운 동선이 생깁니다. 새로운 가게를 다니고 새로운 길을 걷고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이 바뀝니다. 오래 살던 집에는 추억이 많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고 슬픈 추억도 있습니다. 그 추억들이 때로는 무겁습니다. 새 집으로 가면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익숙한 것들과 헤어지는 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한 선택이라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사를 결심했다면 천천히 준비하세요. 급하게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몇 달에 걸쳐서 짐을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남기세요. 그리고 이사하는 날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이사하고 나서는 시간을 주세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천천히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낯설지만 어느 순간 여기가 내 집이구나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자산으로 봅니다. 재산 목록의 첫 줄입니다.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집밖에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집을 팔지 못합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자식에게 물려줄 게 없을까봐 집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도 팔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집값이 얼마든 거기 살고 있으면 그냥 집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만 나갑니다. 노후의 집은 자산이 아니라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쉼터는 편안한 곳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곳, 아플 때 누울 수 있는 곳, 외로울 때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쉼터는 안전한 곳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곳,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밤에 문을 잠그고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곳입니다. 쉼터는 내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누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게 쉼터입니다. 집을 쉼터로 보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비싼 집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큰 집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내게 맞는 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집은 팔 수 있는 자산입니다. 팔아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팔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뭘 물려줘야지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집보다 부모의 건강을 원합니다. 부모가 편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큰 집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보다 작은 집에 살면서 행복한 부모가 낫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식들은 부모의 집을 물려받아도 그 집에 살지 않습니다. 자기들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팔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살아있을 때 팔아서 잘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집은 살기 위해 있는 겁니다. 물려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노후에 사는 곳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장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관리가 편하고 보안이 좋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빌라. 아파트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고 관리가 부실한 곳도 많습니다. 층수가 낮으면 괜찮지만 3층 이상은 힘듭니다.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마당이 있고 공간이 넓고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어렵습니다. 지붕이 새면 고쳐야 하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직접 불러야 하고 겨울에 눈이 오면 치워야 합니다.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좋지만 나이가 더 들면 힘듭니다. 실버타운. 요즘은 실버타운도 많습니다. 식사 제공,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이 있는 곳. 편리하고 안전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규칙을 따라야 하고 단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맞는 사람에게는 천국이지만 안 맞는 사람에게는 감옥일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시골로 내려가서 사는 것. 공기 좋고 조용하고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멀고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겨울이 춥습니다. 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는 좋지만 아프면 힘듭니다. 어느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격, 건강 상태, 경제력, 가족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내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을 고를 때는 집만 보면 안 됩니다. 주변 환경도 봐야 하고 사람도 봐야 하고 미래도 봐야 합니다. 먼저 주변 환경입니다. 동네 분위기가 어떤가? 낮에는 안전한가? 밤에는 어떤가? 술집이 많아서 시끄럽지는 않은가? 공원이 있어 산책할 곳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게들을 봐야 합니다. 슈퍼마켓, 약국, 은행, 우체국. 이런 곳들이 가까이 있는가? 걸어서 갈 수 있는가? 노후에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가? 젊은 사람들이 많은가? 아이들이 많으면 시끄럽습니다. 노인들이 많으면 조용합니다. 어느 게 좋은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친하게 지낼 건가? 적당한 거리를 둘 건가?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미래도 봐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10년 후에는 어떨까? 지금은 걸을 수 있지만 나중에 휠체어를 타게 되면, 지금은 운전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면, 이런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불편해질 때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때도 괜찮다면 좋은 집입니다. 경제도 봐야 합니다. 집값만 보면 안 됩니다. 관리비, 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이런 고정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게 내 연금이나 저축으로 감당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래된 집은 이것저것 고칠 게 많습니다. 보일러,
수도, 전기, 창문.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골랐다면 이제 그 집을 내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물건을 줄인다. 집을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쓰지 않는 물건,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합니다. 물건을 줄이면 공간이 넓어집니다. 둘째,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현관에 센서 등을 답니다. 작은 장치들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셋째, 동선을 정리한다. 자주 쓰는 물건은 손 닿기 쉬운 곳에 둡니다. 높은 곳, 낮은 곳에는 두지 않습니다. 걸어다니는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합니다. 넷째, 조명을 밝게 한다. 어두우면 넘어집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 어두우면 위험합니다. 복도에 야간등을 설치하고 방마다 밝은 조명을 답니다. 다섯째,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건강에 나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식물을 키운다. 작은 화분 하나만 있어도 집이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돌보는 것. 그게 일상의 리듬을 만듭니다. 일곱째, 사진을 건다. 가족 사진, 추억이 담긴 사진을 벽에 걸어둡니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외로울 때 위로가 됩니다. 집은 꾸미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편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집으로 옮기는 건 물리적 이동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이동이기도 합니다. 오래 살던 집을 떠나는 건 슬픈 일입니다. 그 집에는 추억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운 추억, 배우자와 함께한 추억, 기쁘고 슬펐던 모든 순간. 그 추억들을 두고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억은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집을 떠나도 추억은 남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새 집으로 가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작입니다.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다니고, 새 일상을 만드는 것.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노후의 집은 편안해야 합니다. 크거나 비싸거나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편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합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의 집은 가까워야 합니다. 병원, 시장, 버스 정류장, 산책로. 필요한 것들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집은 작아도 됩니다. 넓은 것보다 관리하기 쉬운 게 낫습니다. 집은 나에게 맞아야 합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집이 아니라 내게 맞는 집을 골라야 합니다. 자산이 아니라 쉼터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노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사는 것, 외롭지 않게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집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발판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집도 편합니다. 삶이 안정되어야 집도 안전합니다. 집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담는 내용물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사는 삶이 충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집만 보지 마세요. 삶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집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나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 나를 알면 집은 저절로 선택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은 좁아지는 게 아니라 명확해집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걸러지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만 나이가 들면 단순해집니다. 편한가, 안전한가, 행복한가.
그것만 남습니다. 그 집이 크든 작든 비싸든 저렴하든 여러분께 맞는 집이면 그게 좋은 집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서 평온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